광주대학교 뷰티 미용학과에서 진행한 페이스 왁싱에 대한 예손 뷰티 아카데미 이은수 원장의 수준 높은 강좌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번 시간에 왁싱을 배워보고 나서 이론도 간단하게 하셨고 팔에다가 슈가 왁싱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제가 오늘 두 분 확인을 했는데 어느 분은 상완 쪽 전완부에 있는 팔에 있는 털을 잘 제거를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절반 이상도 안 빠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저랑 눈 마주쳤어요, 방금. 맞아요. 제일 처음에 첫날은 왠지 다 뽑힌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다 뽑힌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여기 하얀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제가 두 명 비교를 해줬거든요. 한 친구는 근데 둘이 짝꿍이어서 하필 보니까 좀 덜 뽑힌 친구는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는 또 피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왁싱을 할 때 털 방향대로 바르고 거꾸로 뜯어내면 모근이라든가 그런 게 상처가 또 안 입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털이 깨끗하게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신 슈가 왁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점이 털 방향이 굳이 아니어도 발라서 밀착하고 제대로 텐션을 줘서 뜯기만 해도 잘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뜯어보고 또 그렇지 않고 털결대로 바르고 다시 거꾸로 뜯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보여요, 털 방향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털을 방향을 잊고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슈가 왁싱의 스킬만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털 결도 지금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 털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얼굴을 들여다보면 넌 여기가 제일 많아 하고 보여요. 왁싱 테라피스트는 그 고객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좀 찾아서 말씀도 해주실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인중만 할 거예요 하고 인중만 하고 하러 오시는 분한테 왁싱 테라피스트가 그럼 인중만 하고 가세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왁싱은 뭐냐면 피부 관리숍뿐만 아니라 어느 샵에서든지 네일샵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는 파트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다가 접목을 하냐에서 굉장히 다르겠죠. 네일샵에서는 어때요? 팔, 다리, 겨드랑이 쪽,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하죠. 얼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네일 하러 오신 분들은 얼굴 페이스는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근데 또 피부샵에 오시는 분들은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 왁싱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샵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또 창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네일샵에서도 겨울에는 좀 한가하죠. 페디큐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네일샵에서도 페이스 왁싱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실은 페이스 왁싱은 사계절 유행을 타지 않아요. 사계절 다 할 수 있어요. 보통 왁싱 하면은 여러분들 여름을 대비해서 털을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몸매가 매끈하고 예뻐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왁싱은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면서 언제 한다? 사계절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계절 모두 다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반이기 때문이다. 아시죠? 앞으로 피부관리샵 오픈하실 원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네일샵을 오픈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이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관리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크게 증대를 시키고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사회에 봉사도 하시고 어떤 샵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총 수익의 1%를 무조건 봉사 헌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 봉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커피숍 사장님은요. 첫 고객이 수익 창출해 준 거는 무조건 다 봉사금으로 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날 매출이 4만 원 가까이 떴는데 바로 봉사금 담아놓으세요. 상자에다가.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은 내가 무조건 사회 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헤어샵 같은 경우도 그러신 원장님들이 있으세요. 그날 매출의 1%는 무조건 내가 사회에다가 봉사로 내놓겠다 하시는 분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애손뷰티 아카데미도 실은 그런 취지 하에서 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왁싱 테라피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재료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협회
해외 회장님들이라든지 그 왁싱 제품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 회사 제품의 장단점, 그리고 그분들의 테크닉들을 저희한테 가감 없이 거르지 않고 다 전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또 다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한테, 모델들한테, 고객들한테 다 적용을 해보고 가장 좋은 테크닉 방법들,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만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테크닉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회사의 제품은 이 피부나 이 형태에 잘 맞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조금 많이 정리정돈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줬고, 오늘 할 거는 얼굴 페이스 왁싱인데요. 잠깐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페이스 왁싱을 하면 이거 해부생략책에서 많이 보셨죠? 예, 피부 겉표면이 딱 열려 있어요. 우리는 다루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는데 바깥쪽에 있는 피부층만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피부가 홀라당 벗겨진 속을 보여드렸을까요? 맞아요. 근육의 방향을 아셔야지만 페이스 리프팅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동맥혈과 정맥혈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보셔야 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아셔야 되고, 신경에 관련된 것도 어느 지에 어디서 만들어져서 나오고 어느 위치로 나오는지도 좀 알고 계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모두 다 배우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얼굴에 전면에 딱 보면 어때요? 파란 거는 정맥혈관, 정맥 지나가는 곳이죠. 빨간 것은 동맥혈관.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저렇게 혈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일단 모세혈관을 보여주지 않았죠.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가장 체표면에 가장 가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가장 얼굴에 부종이 생기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림프 마사지 배우셨잖아요. 림프 드레이니지.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비워주는 것이 어디죠? 프로펀더스. 그렇죠. 귀 뒷부분에 있는 가장 얼굴에서 큰 림프죠. 그래서 얼굴이 나는 유독 잘 부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이곳을 잘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이 어때요? 가장 또 두껍고 큰 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혈관 주변으로 또 림프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왁싱 테라피를 하다 보면 얼굴 부종 관리도 되세요. 얼굴도 탱글탱글하게 주름도 펴줄 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주냐면 부종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 밑에 블랙헤드. 나는 블랙헤드가 아니죠. 블랙헤드는 이렇게 모공이 까만 것을 블랙헤드라고 하죠. 다크서클. 나는 눈밑이 유독 까매요. 팬더 같아요. 뭐 화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눈만 까매요 하는 친구들 많죠. 특히 피부샵에 오시는 고객들 중에 나 이 다크서클 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봐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왁싱 테라피스트, 왁싱이 굉장히 좋아요. 왁싱 테라피를 해드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눈 밑에 정맥혈관이 이렇게 넓게 지나가고 있죠. 눈 주변으로 크게. 알륜근 주변으로 이렇게 크게 또 둘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내려오는 게 요렇게 눈 밑에 쪽을 통과를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다크서클을 완화시켜주고 싶은데 왜 다크서클이 안 생길까? 그 사람의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하셔야 되죠. 밤에 열심히 놀고 아침엔 주무시는 분들 있고, 또 생활 패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원래 패턴은 그게 정상인데 거꾸로 된 거꾸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눈 주변이 굉장히 까맣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라고 일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맥혈관의 문제 때문에 다크서클이 또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나는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눈밑이 파래요 하는 경우, 정맥혈관이 약간 도드라져 보인다던가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또 다크서클이 좀 진해요. 그래서 왁싱은 얼굴만 왁싱을 할 거예요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왁싱이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신경 같은 경우는 이게 눈
안쪽에 있는 어때요? 구멍이죠? 실제적으로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에서 신경이 만들어져서 얼굴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에요. 이런 데는. 잠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마사지하고 지압을 하거나, 우리 실은 지압은 하시면 안 되죠.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쪽 지나가면 찌릿찌릿해요, 아니면 아파요 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얼굴에 있는 3차 신경 같은 경우는 얼굴 윗부분 같은 경우는 코 윗부분에서 이 정도로 윗부분, 그리고 상악 쪽이죠, 윗부분, 그리고 하악 쪽의 아래부분은 이렇게 3차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뇌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서 귀 앞쪽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만졌을 때 자극의 반응도를 보고서 관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왜 신경이 지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근육도 보여주고. 그 다음 손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왁싱 테라피스를 하는데 왁싱 자체를 얼굴에 할 때 근육의 결을 정확하게 알고 주름이 생기는, 왜 그쪽 방향으로 생기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러면 주름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요? 주름은 여러분들 주름 없어서 모르죠. 우리 엄마 주름은 왜 이 방향으로 생겼을까? 예? 맞아요. 근육결의 횡방향으로 생겨요. 특히 그래서 이 지금 주름을, 이 친구는 볼 줄 아는 친구. 봐보세요. 전두근은 어때요? 세로로 생겼죠, 방향이. 근데 주름은 어떻게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실은 근육이 뭉치거나 그랬을 때는 근육의 횡방향으로 풀어주면 근육은 잘 풀린대요. 근데 우리는 얼굴에 근육도 손으로 가볍게 횡방향으로 풀어주고 나서 그 근육 결 방향대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왁싱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얼굴을 마찰을 많이 시킨 상태에서 왁싱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얼굴이 많이 예민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근육을 많이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근육 포인트 점만 정확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왁싱을 들어가시면 돼요. 왁싱을 하시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보정도 완화되고 다크서클도 없어질 수가 있고 얼굴도 축소가 된다 그랬어요.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얼굴에 울퉁불퉁한 결 모양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슬리밍해져요. 그리고 특히 여기 프로펀더스 자리, 귀 뒤에 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왁싱, 슈가 왁싱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 4에서 5회 정도만 해주셔도 쑥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한테 입술 주변에 이렇게 닭똥집처럼 생기는 우리 입술 주름, 혹시 할머니들, 그리고 엄마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실은 저희 엄마도 70살이 다 되셔가지고요, 입에 주름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어때요? 피부는 피부 표면의 각질층은 두꺼워지지만 실제적으로 근육층은 굉장히 얇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름이 생기는데 근육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죠? 우리 입둘레근 같은 경우는 라운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름 어떻게 생겨요? 일자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윗 입술까지도 다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닭똥집 같은 형태를 이룬다고 해요. 이 주름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레이저로도 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입술, 윗입술 어떻게 레이저 뭐 한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름을 좀 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필러를 넣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주름마다 필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필러를 넣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면서 윗입술을 펴주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필러를 넣게 되면은 실은 피부 표면이 너무 얇다, 그렇게 고르지 못한 경우는 필러를 넣은 게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그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해보니까 왁싱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입술은 어때요? 굉장히 얇다 보니까 수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물집이 잡힐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넓은 볼 같은 경우, 턱선이나 이마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실기 테크닉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실 때 넓은 부위부터, 항상 넓은 부위부터 해서 작은 부위로 차츰차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참 중요한 데가 있었는데 여기였어요. 저희가 레이저로도 리프팅도 시키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눈썹이 있고 눈썹 바로 알륜근 옆에 모서리 진 곳이죠.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경혈점으로 치면? 아무도 몰라? 그럼 안 되는데. 정명자리잖아요. 오목 들어간 쑥 들어간 자리. 만져줬을 때 눈 주변에 어때요? 시원함도 그리고 뭣도 주죠? 방광경에 자극도 주죠. 방광경에 하나요. 슬퍼요. 여러분들 졸업반 맞죠? 졸업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눈썹이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닝 레이저라든가 뭐 아이필 레이저라든가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는 레이저들은 실제 눈 주변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애매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필러를 넣기도 너무 애매해요. 저 필러 넣으신 분을 봤는데 이렇게 주름이 생겼기 때문에 필러를 이렇게 넣으셨대요, 이 자리에. 근데 흘러서 여기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경우로 봤어요. 형태가 너무 안 이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으시고 또 에스테틱 살롱에서 받으실 수 있는 처치는 또 그렇게 완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눈 주변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뜨겁지 않는 일반 슈가악싱 있죠. 차갑게 할 수 있는 슈가악싱으로 리프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털은 제모로도 제거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 부분에 털 제거도 너무 좋더라고요. 리프팅과 털 제거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 주변의 안색이 너무나 밝고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뒤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실은 얼굴 전체적으로 근육 결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해부 생략 책을 뜯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실기 들어갈까요? 한 장만 더 넘기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목, 혹시 여러분들 목주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하나까지만 보고 넘어가게요. 저희 고객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오셨는데 목주름이 굉장히 가로로 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주름 세로로 생기신 분 보셨어요? 세로로 절대 안 생겨요. 어떻게 생긴다? 근육의 행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목주름은 가로로 그리고 약간 라운드 형태로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시고 귀 뒤에 있는 프로펀트사리를 먼저 풀어주시고 목주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깊은 주름은 한꺼번에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30대 초반이나 30대 중후반 때 막 생기기 시작한 주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리프팅이 돼요. 리프팅이 되고 목선이 아름다워지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 얼굴은 굉장히 팽팽한데요. 목주름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커버는 뭐예요? 뭐 하시죠? 맞아요. 스카프를 하시고 어머니들은 절대적으로 목폴라를 입으세요. 혹시 모르셨어요? 왜 할머니들이 추워서 입으신 줄 알았어요? 보기 싫은 나이 먹은 목주름을 숨기고 싶어서. 근데 목주름은 어떠한 레이저로도 어떠한 필러로도 펼 수가 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주름을 가장 아름답고 편하게 펼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런 왁싱 방법을 이용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실물을 한 번만 더 넘겨가지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신경 지나가고 그 다음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호 실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모델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얼굴에 있는 털을 이 모델 정말 아까부터 너무 하고 싶어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쪽 모델하고 이쪽 친구가 지금 헤어라인을 잡고 싶대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잡아주실 건데 일단은 헤어라인을 할 친구는 헤어 터번을 좀 씌워서 눕혀주시고요. 이 친구도 헤어 터번을 씌워서 이 친구는 볼에 굉장히 잔털이 심하세요. 근데 이 친구는 실은 붉은 털하고 솜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슈가 왁싱을 적용을 할 때는 연모, 가장 가는 솜털을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모델처럼 약간 굵은 털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드 왁싱으로. 하드 왁싱은 실제적으로 웜워기에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어떻게 하죠? 열감이 있으세요. 열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감이 있는 걸 얼굴에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 모세 열감 팽창. 왁싱은 뭐 하는 작업이랬어요? 맞아요. 모세혈관도 확장이 되고요. 털을 뽑고자 하는 건데 모공을 잘 열어줘요. 그래서 굵은 털은 더 많이 잘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왁싱으로 따뜻하게 덮어놓고 식으면 뽑아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델처럼 이마 헤어라인 쪽, 이마에 보면은 솜털이 많아요. 이 친구는 굵은 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마에 있는 잔털 같은 경우는 슈가 왁싱만으로도 좀 충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털의 굵기라든가 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지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모델들.